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8월 10일 젊은 층에 대한 납치 문제의 홍보 계몽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쿄의 국립올림픽 기념 청소년 종합센터에서 납치 문제에 관한 중학생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일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한 분도 계셨지만 전국 부, 현 및 정령 지정 도시의 교육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60여 명의 중학생이 도쿄에 모여 납치 문제에 대해 배우고 납치 문제를 동세대, 가족,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일로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룹 토론, 전체 교류 등의 활동을 통해 논의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마츠노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의 개회사에 이어 요코타 타쿠야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영상 광고가 좋을지 등에 대한 지침을 받은 후에 17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룹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룹 토론회에서는 납치 문제를 동영상 광고극을 통해 동세대, 가족,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메시지가 효과적인지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그룹별로 작성한 그림 대본을 기반으로 한 동영상 광고극을 각자 발표하여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참가한 중학생이 앞으로 스스로 납치 문제를 주체적으로 생각해 납치 문제의 계몽과 관련된 정책을 지지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의 다양한 정책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 납치 문제에 관한 중학생 토론회에서의 마츠노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의 개회 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태풍의 악천후 속에서도 이번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 부득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0여 년 전인 2002년 10월 15일 5명의 납치 피해자가 북조선에서 일본으로 귀국해 가족과 상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단 한 명의 납치 피해자의 귀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북조선에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납치 문제 담당 대신으로서 저 자신도 매우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께서도 고령의 연세가 되셔서 납치 문제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권 문제입니다. 일본 국민이 한 마음으로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일본 귀국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뒷받침이 됩니다. 특히 중학생인 여러분과 같은 젊은 세대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깊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 47개의 도, 부, 현 20곳의 정령 지정 도시에서 각각 대표 1명의 중학생 여러분께서 도쿄에 오셔서 오늘 납치 문제에 관한 중학생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중학생 여러분, 이번 참가를 계기로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라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존재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의미라는 것에 대해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77년 여러분과 같은 연령대인 13살 때에 니가타시에서 북조선에 의해 납치당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요코타 메구미 씨입니다. 잠시 뒤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이신 요코타 타쿠야 씨로부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강연을 들으시겠습니다. 가족들이 납치당한 실제 경험을 직접 듣는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신의 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느끼셨는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젊은 세대가 납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국에서 모인 중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이해를 넓혀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에는 북조선 인권 침해 문제 계몽 주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장문대회 표창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모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회의를 통해 납치 문제에 대해 배운 것을 글로 정리하셔서 꼭 장문대회에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에서 중학생 여러분께 3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반면 납치당해 가족과도 만날 수 없으며 지금도 여전히 구출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납치 피해자들과의 상봉을 위해 필사적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그들의 가족들과 지원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회의를 계기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오늘 알게 된 것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폭넓게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솔해 주신 교육위원회와 교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중학생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다양한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조선에서 태풍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만 자연재해 취약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생이 상상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최근 일본의 공공방송인
NHK는 내각부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일본의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과 개인 소비 등에 대하여 방송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에서는 일본 외에도 중국, 미국, 유럽 등의 국내 총생산도 소개되어 세계 경제의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통계의 수치가 국가의 비밀로 되어 있는 북조선에서 살았던 저는 일본에서 인구수와 경제 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게다가 기업의 수 등의 통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개인은 국가의 기관 등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하여 컴퓨터나 손전화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양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성 통계국의 사이트에 접속하면 일본의 인구, 소비자 물가지수, 실업률, 일본의 기업수 등 사회와 경제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조선은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발표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이나 1인당 국민소득, 인구 통계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정보만을 공개하고, 체제 유지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실을 공개한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엄격한 비밀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국가의 운영은 지도자의 명령과 지시, 그리고 조선노동당의 지도하에 보위부, 검찰, 안전부 등의 권력기관에 의한 통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보 공개는 정부의 활동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책임을 다하게 하고, 공정하고 민주주의적인 행정의 추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국가 운영에 투명성이 있으며 외국인들이 안심하여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태풍 피해의 현장을 시찰하고 경제 악화와 식량 부족의 원인은 내각 총리 등의 간부들의 무능의 결과로서 그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질책하는 장면을 북조선의 텔레비가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조선의 경제 구조는 수령 경제로 부르는 당 경제와 제1 경제라고 부르는 내각의 계획 경제, 제2 경제라고 부르는 군수 경제의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당 경제라는 것은 지도자의 통치 자금 확보를 위한 지하 자원 판매, 무기 수출, 해외 노동자 파견, 은행, 호텔 등의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당 경제는 체제 유지에 필요한 당과 군의 간부들에게 각종 사치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통치자의 선물 정치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등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군수 경제와 당 경제를 합치면 북조선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북조선의 경제 악화는 내각 총리의 무능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치국가의 경제 운영 체계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 체제가 원인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 당국은 경제 재건을 위한 해외 자본의 투자를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비밀주의 정책이 아니라 투명성이 있는 정보 공개를 통하여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북조선의 경제 발전을 이루고 주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날에 미국의 국가 안전보장회의에 존 카비 전략 홍보조정관이 기자회견을 좀 받고, 거기서 지금은 러시아는 북조선한테서 탄약 등 그런 것을 좀 지원을 좀 받도록 지금 러시아 북조선 사이에 비밀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비밀 협상이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그거에 대한 너무 강한 개념이라고 걱정을 좀 표시를 좀 했었습니다. 물론 북조선이 공식적으로는 러시아과 무기 거래라고 할까, 무기 공유라는 것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러시아이 좀 우크라이나에 진공을 좀 한 이후에 국제적으로 고립을 되고, 그 가운데서 북조선이 전면적으로 러시아를 좀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런 너무 특별한 존재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러한 비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별로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카비 조정관이 러시아와 북조선 사이에서는 사실상 비밀 협상이 존재하고, 앞으로 몇 달 동안이 진행된 그런 가운데 러시아 간의 하이레벨의 협상, 그러니까 고강 협상이라는 것은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런 전망이 표시를 좀 했었습니다. 이런 하이레벨 고강 협상이라는 것은 결론이 된다면 러시아는 북조선한테서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는 보당, 그리고 다양한 탄약이란 이런 것을 좀 얻을 수 있고, 또 러시아 국내에서 병기 생산을 좀 할 때 필요하는 전자부품을 좀 그런 것도 북조선한테서 얻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무기 공유라는 것은 좀 실현될 때는 그것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북조선에 대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좀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날에는 미국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이후한테서는 러시아와 북조선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무기 공유, 무기 거래의 비밀 협상이 너무 강하게 비난하는 선면으로 좀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에, 지금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는 러시아와 러시아 쪽에서 벌어지는 북조선과 협상을 좀 통해서 이런 무기 단약을 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 좀 이익이 있다고 도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북조선 쪽에서 볼 때 어떤 도움이 있을까? 지금 러시아과 이러한 그런 광고회라는 것은 깊어지도록 좀 하는 거에 도움이는 어떤 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물론 먼저 유엔 안보리에서 앞으로 북조선에 대한 그 추가적인 그런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물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북조선이 미사일 발사랑 그런 유엔 결의 위반 행위를 좀 계속 할 때는 항상 추가적인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조지할 수 있는 조지해 주는 그런 나라로서 지금은 북조선이 러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진급보다 러시아가 지금 국제적으로 너무 고립하고 이런 고립된 러시아를 좀 북조선이 여러 면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미사일 기술을 한 것은 생각하면 지금 계속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도대 기초는 완전히 좀 러시아 기술을 좀 토대로서 북조선의 탄도미사일이나 그런 것은 좀 계속 개발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러시아한테서 미사일에 관한 기술 지원, 기술 협력을 한 것은 얻을 수 있다면 좋다고 그런 기대감이 북조선에 있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일 그 북조선으로서 생각할 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역시 원자력 잠수함의 기술이나 원자력 잠수함 자체를 좀 러시아한테서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역시 북조선이 제일 좀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북조선이 그 ICBM을 좀 계속 개발을 좀 하고 대미 억제로 그래 중심이 ICBM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ICBM을 한 것은 좀 방석한 그런 억제로를 북조선에 보장하는 거 아니고 역시 원자력 잠수함을 좀 이런 것은 좀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넣은 그런 SLBM 잠수함 발사하는 그런 탄도미사일을 좀 있다면은 그것이 좀 미국에 대한 신뢰성 있는 억제력이 될 테니까 역시 그런 것을 좀 목적으로 지금은 그 북조선이 러시아와 너무 그 깊은 관계를 좀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7년 히트곡 르 커플의 양지의 시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 코플의 양지의 시를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